자,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죠? 우리 독서 교재 기술 두 번째, 그죠? 교재 페이지로 본다면은 163페이지 됐습니까? 이 지문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단락 한번 나눠보자. 자, 계열전기용도법 앞에다가 이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죠? 계열전기용도법에서는 계열판 위에 앞에다가 2 했니? 다시 내려가서 전기용동법에는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계열로 사용하는 아가로스 앞에다가 4. 다시 쭉 내려가서 계열전기용동법에서 아가로스의 농도 앞에다가 5, 그죠? 그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나?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어났네요. 자, 계열전기용동법은 됐나? 자, DNA나 RNA, 또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들을 전기적인 힘으로써 이동시켜서, 그죠? 분자들을 크기에 따라 서로 분리하는 기술. 그것을 뭐라 그런다? 계열전기용동법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일단은 계열전기용동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또 반드시 또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 내용 다시 한번 몇 줄 쫙 쳐놔봐. 됐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 큰 분자들을 전기적인 힘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죠? 분자들을 크기에 따라 서로 분리하는 기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계열전기용동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가 뭐 계열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영어로 쓰면 GEL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걸 우리 계열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 그래? 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서 지문에 어떤 다른 지문 보게 되면은 젤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계열로 하든 젤로 하든 그런 관계 없더라라는 거. 다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 계열전기용동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나와 있더라? 정의가 나와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이제 계열이란, 어이구야, 계열 다시 또 네모깡 쳐놓고요. 계열이란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나오겠어? 계열에 대한 정의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시 밑줄 쫙 쳐놔야 되겠네. 콜로이드 용액이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진해져서 튼튼한 그물 조직이 형성되어서 굳어진 거. 자, 그것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계열에 대한 정의더라. 그죠? 그럼 다시 보세요. 계열전기용동법에 대한 정의 내려놨지만, 실제로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계열에 대해서 뭘 내려놨어? 정의를 또 내려놨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니? 자, 거기에다가 다시요. 또 전기용동이라. 어이구야, 전기용동 다시 또 네모깡 쳐놓고요. 그죠? 그럼 전기용동이 뭔데요? 봤더니만은 전기장 안에서 전하를 띈 입자가 양극 또는 음극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기용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또 다시 전기용동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려놨더라. 이래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계열전기용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한다고요. 읽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열전기용동법에서 바로 계열전기용동에 대해서 뭐 해놨더라는 거야? 정의를 내려놨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계열전기용동법에서는 계열판 위에 시료를 올려놓고 양단에 전압을 걸어준다. 전압에 의해서 계열판에. 자, 요거 읽어가 보니까 딱 뭐에 관한 이야기야? 결국은 계열전기용동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보세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어떤 것에 대한 원리 설명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자, 이제는 뭐 귀에서 피 질질 날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이거 나가자.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가 이해하려고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집중해서 보세요. 계열전기용동법에서는 계열판 위에다가 시료를 올려놓고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어준다. 그러면 전압에 의해서 계열판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료의 입자 중에서 전하를 띤 입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전극 쪽으로 가고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구조나 크기 등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계를 통과하여 이동하는 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지는 특성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간단한 설명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약견화로 있는 거잖아요. 계열판 위에다가 먼저 시료 올려놓고 옆에다가 전압 딱 끌어줬을 때에, 그죠? 여기 있는 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를 통과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분자들을 크기에 따라 뭐 분리하는 기술. 그거 아니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요. 작은 분자는 계를 통해서 큰 분자에 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그 다음에 더 멀리 어떻게 한다고 이동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쉽게 뭐 하는 거야? 계를 통과해 나간다. 그죠?
예, 그러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가더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겔 전기 영동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DNA나 RNA를 분리할 때는 주로 뭘 이용한다고요? 아가로스라는 겔을 많이 이용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겔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다? 아가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겔 전기 영동법에 대한 간단한 됐습니까? 예, 한다고요. 그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갔더니만은 전기 영동법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DNA 조각들을 길이에 따라서 분리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까지가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글에서 글쓴이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이가. 그죠? 예. 자, 1차적으로는 뭐예요? 겔 전기 영동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단순히 그걸 설명하기에는 벌써 다 해버렸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 다양한 길이의 DNA 조각들을 길이에 따라서 분리해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DNA 조각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 됐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내용에다가 이 부분 합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니? 논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 겔 전기 영동법을 이용해 가지고 DNA 조각을 만다고요. 분리해내는 방법.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가봅니다. 자, 일단은 DNA는 됐니? 예. 자, 재밌죠? 음전하를 띠므로 겔의 양 끝에 전압을 걸어서 전기장을 형성하면은 DNA 조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양극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DNA가 뭘 띈다 그랬어? 음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그 음전하는 양전하 쪽으로 된다고요?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작은 DNA 조각은 긴 DNA 조각보다도 겔을 빠르게 통과함으로 서로 다른 크기의 분자들을 겔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띠 모양으로 모이게 된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 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구조나 크기 등의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겔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뭐라 그랬니? 작은 분자가, 그죠? 큰 분자에 비해서 더 빨리,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DNA 조각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작은 DNA 조각이 긴 DNA 조각보다 더 빠르게, 그죠? 예, 더 멀리, 맞습니까? 예. 움직이게 된다. 그 이야기 되는 거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크기의 분자들은 겔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의 띠 모양으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이때 이제 비교 기준이 되도록 이미 크기를 알고 있는 분자들과 다른 분자들을 함께 전기 영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비교 기준이 되는 분자들이 만든 띠와 또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해서 각각의 띠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측정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은 결국은 겔 전기 영동법을 이용해 가지고 DNA 분자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나름대로 만다고요.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혹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것의 위치를 한다고요. 파악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DNA 조각의 어떤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 또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DNA 조각 가운데에서 어떤다고요? 이처럼 큰 것이 어떤다고요? 존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가면서 탄다고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더 멀리, 더 빨리 가더라. 뭐가요? 작은 것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길이를 아는 것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보다도 얘는 어떤다고요? 더 크더라. 그죠? 예. 얘보다도 얘는 더 작더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네. 됐나? 오케이. 그래서, 다시 겔 전기 영동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예, DNA 조각을 됐습니까? 예, DNA 조각을 크기에 맞춰서 됐나? 예,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해놨더라? 그래, 소개를 해놨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보세요. 겔로 사용하는 아가로스는 저 앞에서 뭐를 했어? 아가로스라는 겔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겔로 사용하는 아가로스는 해초로부터 추출되는 물질로서
그러면 지금 봐봐요. 무엇에 대한 또 정의가 나왔어요? 아가로스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왔더라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해초로부터 추출되는 물질로서. 그래 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선형중합계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아가로스라고 하는 것이더라.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가로스계를 적당한 완충용액에 녹여서 원하는 크기의 틀에 부으면 계리 굳은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밀도는 아가로스의 농도에 따라서 한다고요? 정해지게 된다.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농도를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조금 뭐 질컹하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뭐 딱딱하게, 그죠? 예.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그죠? 예. 아가로스의 농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뭐 해준다는 거 더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러면은 아가로스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은 겔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그냥 딱딱, 그죠? 예.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뭐라 그러지? 계려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지? 물컹물컹하다 보다는 진짜 쫀득쫀득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계속 동일한 전기장 내에서 DNA 조각은 아가로스의 또 뭐에 따라 가지고, 농도에 따라서 또 뭐 한다고요? 속도가 또 달라지는데,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거 높을수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DNA 조각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느리게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는 바로 아가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이 아가로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를 만든다고요? 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아가로스의 농도에 의해서 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그에 대한 설명을 해놨죠?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는 결국은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DNA 조각의 속도는 오히려 어떤다고요? 느려지더라.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 자,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바로 아가로스 겔이 DNA 조각을 분리할 수 있게 해주는 뭐라 그랬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중요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데 이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걸 다시 한번 봐줘야 되겠지. 그죠? 예, 바로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 또 꺼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자면 동일한 전기장 내에서 DNA 조각은 아가로스의 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데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DNA 조각은 느리게 이동한다. 됐습니까? 이것이 아가로스 겔이 DNA 조각을 분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자, 길이가 같은, 됐나요? 예, DNA 조각이라도.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똑같은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겔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들이 어떤다고요?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곳에 나와야 되겠지.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농도를 뭐 한다고요? 차이를 더 보자.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얘들이 어떤 것은 더 멀리 가고, 어떤 것은 더 적게 가고, 아니면 어떤 것은 더 빨리 가고, 아니면 어떤 것은 더 느리게 가고,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겠냐.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데? 한번 봐봐요. 그래서 길이가 같은 DNA 조각이라도 결국은 DNA 조각의, 어이구야, 야, 요거는 이제 농도가 아니라 뭔데요? 모양에 따라서 일어났네요. 그죠? 예. 아가로스 겔상에서 다른 속도를 또 뭐 한다고요? 보이더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아가로스 겔에서 DNA 조각이 가지고 있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1차적으로 아가로스에 뭐가 된다고요? 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뭔데요? 라고 봤더니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결국은 DNA 됐나요? 예. 조각의 뭐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그 속도에다가 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죠? 예, 그리고 전기장에서의 또 이동성은 전기용동 완충용액의 이온 강도와 또 조성의 또 영향을 받는다. 또 뭐는요? 바로 전기장에서의 이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가로스의 농도라든가 DNA 조각의 모양이라면, 그죠? 예.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완충용액의 이온 강도와 그 다음에 조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모르더라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 때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눈을 봐주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계속 이용 강도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되면, 그죠? DNA 조각의 이동이 어떻게 한다고요? 느려지게 되고, 오호, 이용 강도가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에 결이 녹거나 아니면 DNA 조각의 원래 구조가 맞다고요? 변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용 강도를 어떻게 한다고? 한마디로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낮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각의 이동이 느리고 또 너무 또 강도가 어떻게 한다고? 이용 강도 너무 높아버리면은 열 발생.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예 녹거나 그다음에 조각의 원래 구조가 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해결 방안은 뭐가 되겠어요? 적절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또한 또 보세요. 부하되는 전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높을수록, 그죠? 예, DNA 조각의 이동 속도가 어떻게 한다고?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다시요.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 뭐가 되겠습니까?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됐나요? 예.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은 속도도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지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몰라도 어차피 관계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그 선지 내용을 앞에 지문에서 뭐 해준다고요? 다시 찾아주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포인트 나갑니다. 겔 전기영동법에서 아가로스의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질수록. 됐습니까? 예. 아가로스 겔의 그물 구조는 더욱더 뭐 한다고요? 촘촘해진다. 다시 한다면은 농도를 진하게 하면 할수록, 그죠? 예. 그 그물 구조가 된다고요? 더욱더 촘촘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큰 DNA 조각에 비해서 작은 DNA 조각은 아가로스가 더 촘촘해야 뭐 한다고요? 그래, 분리해낼 수 있더라. 만약에 느슨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간에 다 빠져나갈 거 아이가. 그죠? 그러면은 작은 것만 분리해내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그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촘촘하게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가로스의 농도를 높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아가로스 겔은 실들이 얽혀있는 형태의 그물 구조를 가지면서, 그죠? 예, 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가로스 겔이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DNA 조각이 포함된 시료를 음전극 쪽에 넣으면 전기용동 현상에 따라서 DNA 조각은 양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DNA 조각의 길이가 짧을수록 됐습니까? 예, 양전극에 가까운 위치에서 어떤다고요? 그렇지, 검출된다. 됐니? 예, 왜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자, 작은 것일수록 더 빨리 어떤다고요? 더 멀리 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된다고 이동해 나가는데 작을수록 어떤다고요? 이쪽에 더 가까이 도착하게 된다. 이 얘기 되잖아요. 됐나? 예. 마지막, 전기영동은 분자량 결정을 비롯하여 등전점이나 수도 결정, 각 성분의 정량, 정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단백질이나 핵산의 주된 분리 분석품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단락에서는 전기영동을 한다고요?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용동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등전점이나 순도 결정이죠. 각 성분의 정량, 정제 등에 이용되고 또 한편 단백질이나 핵산의 주된 분리 분석법으로 또 활용되고 있더라라는 거. 그죠? 예. 자, 그럼 뭐 전체적으로 지문 내용은 다 됐고요. 그죠? 예. 자, 뭐 지문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1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자, 전기용동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용동법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됐니? 자, 그럼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전기용동에 대한 정의 잡아주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걔를 이용한 전기용동법, 맞나요? 예. 그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된다고요. 같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글은 됐나요? 예. 뭐에 대한 설명이야? 전기용동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선지 1번부터 한번 가봅니다. 그죠? 예. 자, 겔로 사용되는 아가로스는, 자, 아가로스에 대해서 앞에서 정의 잡아준 적 있어, 없어? 별표 쳐갖고 정의 나왔기도 했지만은,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가로스에 대한 정의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어디 나왔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가로스는 해초로부터 추출되는 물질로서 성형 중합체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거.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아가로스는 해초로부터 추출되는 물질이다라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맞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아가로스 겔은, 자, 보세요. 실들이 어떤다고요? 서로 얽혀있는 형태. 됐니? 이거 내용 본 적 있어, 없어요?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그거 본 적 있어요. 하고는 그냥 체크하지 말고, 눈으로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해줘. 됐습니까? 예. 그래 살펴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5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됐나? 예. 여기 나오죠? 아가로스 겔은 실들이 얽혀있는 형태의 그물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5번째 단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선택지 2번 내용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 갑니다. 보세요. 자, 아가로스의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질수록. 잠깐만요.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농도하고 관련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 아이가. 그죠? 예. 그 다음 봤더니만은 아가로스 겔의 그물 구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촘촘해진다. 잠깐만요. 아가로스 겔의 그물 구조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선지 2번 내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은 선지 2번 봤던 그 부분에 뭐가 존재한다? 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앞에 봤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세요. 일어났죠?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아가로스 겔의 그물 구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촘촘해진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지 3번 내용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길이가 같은 DNA 조각. 잠깐만요. 길이가 같은 DNA 조각이라고 하는 것, 앞에 지문 속에서 또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길이가 같은 DNA 조각은 그 모양과는 상관없이 겔상에서 속도가 동일하다. 잠깐만요. 자, 뭐라 그러냐? 겔상에서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DNA 조각에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더니만은 첫 번째, 아가로스의 농도고요. 두 번째는 DNA 조각의 뭐였더라는 거야? 모양도 바로 속도와 관련이 있어, 없어?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몇 번의 단락이야? 4번의 단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모양과 상관없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모양과 관계 있어, 없어? 모양과 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됐나?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갑니다. 전기장 안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양극 또는 음극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그죠? 분자들을 분리하는 기술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전기영동이더라라고 하는 거. 자,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그래, 전기영동에 대한 정의에서 나온 것이더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나왔죠? 전기영동이란 전기장 안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양극 또는 음극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적절하지 않은 것 물었으니까 결국은 선택지 4개가 적절한 것이 되겠죠. 그럼 선지 4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전기영동에 대한 정의도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지금 선지 5번 내용이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뭐라고 했느냐? 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보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에이, 이거 우리 맨날 보는 문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봐줘야 되겠니? 자, 보기 내용 또 봐줘야 되겠죠? 자, 보기 내용 보려고 했더니만 옆에 뭐가 보인다고요? 아하, 그림 보이네. 맞습니까? 예. 다시요. 그림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지? 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그림을 빼고 나면은 뭐 남는다 그랬습니까? 결국은 설명 내용 남고 단어 남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1차적으로 보세요. 설명 여기에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은, 자, 요거 재밌죠? 버퍼 저장소와 뭐라 그랬습니까? 음전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예. 또 버퍼 저장소와 뭐라 그랬습니까? 양전극이라고 이야기했더라, 그죠? 예. 저게 이제 남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림은이라고 했으니까 설명 내용 나왔으니까 이 설명 내용 또 다시 봐야 되겠지, 그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왼쪽 그림은 판형, 겔전기 영동을 나타낸 것이더라. 됐니? 예. 자, 판형이란 말 빼고 나면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겔전기 영동을 나타낸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겔의 양끝이 버퍼 용액에 잠겨 있는데, 버퍼 용액은 겔을 가로질러서 높은 전압을 걸 수 있는 뭔 역할을 해준다? 전극 역할을 하는 것이 버퍼 용액이더라.
그죠? 그래서 겔 위에 특정 위치에 적은 양의 DNA 시료를 주입한 후에 전압을 걸면, 자, 이제 보세요. 전하를 띤 분자는, 그죠? 예, 겔 안으로 된다고요? 이동하게 되는데,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여서, 됐나? 예. 분자의 전기 영동상의 이동성에 따라서 다른 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더라. 그죠? 그럼 결국은 이래 되겠네? 자, 보세요. 위에 이제 전극을 띄는 부분에서, 맞습니까? 예,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밑으로 가더라. 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느 방향이 되는데요? 아, 양전극 쪽으로 가게 되더라. 요 얘기가 되겠네.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밑에 선지 내용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DNA 조각의 길이가 어떻다 그랬니? 짧을수록. 됐습니까? 예. 자, 어디에? B에 가까운 위치에서 검출된다. 맞니? 예. 자, 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길이가 짧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더 멀리 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위쪽에 있는 것보다도 밑에 쪽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길이가 더 짧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겔로 사용하는 아가로스의 농도가, 자, 보세요. 아가로스의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을수록. 됐습니까? 그럼 DNA 조각은 A에서 B로 어떻게 한다고요? 빠르게 이동한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예. 뭐가 이상한데요? 저 앞에서 아가로스의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죠? 예. 그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느려진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잘 모르겠으면 다시 앞에 단락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갔더니만은, 됐니? 예. 자, 뭐라 그랬느냐?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예. 보시게 되면은, 자,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DNA 조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느리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 네 번째 단락에서 그 근거 찾아줄 수가 있었죠. 그렇다 그러면은 답은 나왔네요. 몇 번입니까? 2번 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 자, 보세요. 전압이 높을수록, 잠깐만. 전압도 어떻게 한다고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았나? 예.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속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빠르더라라는 설명을 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부하되는 전압이 높을수록 A에서 B로 이동하는 DNA 분자의 이동 속도, 그렇지. 빠르게 나타난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전기용동 완충용액에, 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온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앞에서 우리 이온 강도라고 한 거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온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A에서 B로의 DNA 이동은 느려진다. 그럼 이온 강도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어디 나와 있니? 역시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랬더니, 전기장에서의 이동성은 전기용도 완충력의 이온 강도와 조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온 강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죠? 그 다음 나오죠? DNA 조각의 이동이 어떻게 한다고요? 느려지게 된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선지 4번의 내용도 어떻게 한다고요?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용동 완충용액의 이온 강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잠깐만. 이것도 본 적 있어, 없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 했지? 적절하게 이런 말 썼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열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에 겔이 녹거나 DNA 조각의 원래 구조가 변하게 된다. 진짜 그렇니? 앞에서 우리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온 강도가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 열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에 겔이 녹거나 DNA 조각의 원래 구조가 변하게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답의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지 2번 정도 보시면 되겠죠. 됐나? 예. 자,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놨네요. 기억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된다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다시 한번 또 찾아가 봐야 되겠죠? 됐니? 예. 그래, 찾아가 봤더니만은 여기 있네요. 그죠? 작은 분자는 걔를 통해서 큰 분자에 비해서 더 빨리, 더 멀리 한다고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됐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지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걔를 통해서, 자, 전류가 흐르기 이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는 현상이군 했는데,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그죠? 예.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앞에서 DNA 조각은 됐나? 예, 이동을 할 때에 뭘 걸어준다 그랬어요? 전압을 걸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가 됐습니까? DNA 조각이 양전극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에이, 답 나왔네. 그럼 몇 번이야? 1번.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여기 보세요. 전기용동법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DNA 조각들을 길이에 따라 분리해낼 수 있더라. DNA는 음전하를 띠므로. 자, 계의 양 끝에 뭐 한다고요? 전압을 걸어서 전기장을 뭐 한다? 형성을 하면 이랬죠. 그래서 DNA 조각은 양극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선지 1번에서 그죠? 예. 자, 전류가 흐르기 이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거. 그럼 다음 몇 번이요? 1번 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 2번 분자들이 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개를 통해서 얘들이 이동하는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기억으로 보아서 큰 분자는 작은 분자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천천히 느리게. 그죠? 예. 더 멀리 가지 못한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은 계리, 체와 같은 투과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마지막, 큰 분자는 작은 분자보다도 계의 구멍을 지나가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촘촘하면은 촘촘할수록 작은 것은 빠져나가지만 큰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작은 DNA 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분리해낼 때는 계의 농도를 높여가지고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든다. 그 앞에 지문 속에 다 있던 부분이잖아요. 됐나? 예. 자, 이 지문은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는 쉬운 거대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풀어나가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한다고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